네, 노노 88번째 시간입니다. 향당편 10장에서 12장입니다. 10장 향인 음주에 장자출 이엇이든 사출 이것이다. A로 끊겠습니다. 향인 나에 조복이 입어 조개러시다. 전혀 두 개 성질이 다른 글인데, 마을 사람 향인 마을 사람들과 술을 이제 드실 때 이 장자 지팡이 짚으신 분이 나가시면 그때 나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향음주례라고 나이 드신 연장자들을 모시고 이 마을 전체에서 이제 술을 드시게 하는 예식이 있었죠. 옛날에. 그런 이제 향음주를 옛날에 향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먹으시자 써서 이 향을 하는데 연말에 주로 열리죠. 연말에 주로 열리고 향음주례 열리면 연장순으로 쫙 자리 배치가 순서가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예법이 술을 나이 수 연장자에 따라서 이제 술 양조이 배분이 되지만 술을 먹고 취한 게 예법입니다. 안 취하면 예가 아니에요. 근데 앉을 때는 어른 나이에 맞게 저기 했지만 술판에 마지막에 가면 다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들고 나가는데 차례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는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향음죄를 할 때 60 넘은 사람만 지팡이 집을 수가 있어요. 밖에서도. 50 넘으면 집안에서는 지팡이 집을 수 있습니다. 60 넘으신 분, 60 이상이 되신 분이 나가시면 그때 맞춰서 따라 나갔다는 얘기예요. 남과 다른 행동을 한 공자의 이 행동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제 경로가 여기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 나래라고 그래서 나래라고 옛날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래를 해요. 역병을 쫓는 의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에 개동에 한다 그러는데 나래라고 그러고 그건 이제 방상씨라고 옛날에 이제 방상씨 모방자에 방상씨 관직 이름이에요. 방상씨 한 사람이 탈을 쓰고 눈이 4개인 방상씨 탈을 쓰고 이제 나래를 거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예라 그러지만 거의 희라는 말에서 보듯이 놀이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뭘 합니까? 반드시 술판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나래 행사가 있는데도 공자는 조복을 하고 조종의 공식 예복을 하고 이 동쪽 계단에 서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나래일을 종묘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 탈을 쓰고 이 역귀를 쫓으면 종묘에 안치돼 있던 조상신들이 놀랄 수 있어요. 자기들 쫓아내죠. 그러니까 조복을 입고서 장진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나를 믿고 계십시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고 예선들 그렇게 믿었으니까. 두 번째는 조정의 복장을 갖고 거기에 자리를 지킴으로써 이게 공식적인 자리이지 술판이 아무리 벌어져도 난장판까지 나가지는 않는다는 걸 이미 사인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조계는 보통 동쪽 계단으로 해석을 하는데 동쪽 계단은 손님이 오면 맞이하고 응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자리에 잡고 중심을 딱 잡아줬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입니다. 문인어 타방 하실세 제배의 송지러시다. 따로 보겠습니다. 강자 괴악이언을 배의 수지왈 구 미달이라 불감상이라 하시다. 문인어 타방 문은 그냥 보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견이죠. 견.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고서 반드시 물건을 준 게 얘란 말이에요. 물건을 주고서 그 사람을 전송해서 보내는 거죠. 그걸 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사람을 보낼 때 반드시 2번 절하고서 보내줬다. 요즘 포인트는 배예요. 배. 이게 이제 친구한테 물건을 줘서 보내면서 잘못 읽으면 땅바닥에 2번 절하 전혀 그런 얘기가 공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사람들이 공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땅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형식만 취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땅바닥에 절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이제 예의를 표하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개강자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 공자가 노나라에 돌아오도록 주선을 한 노나라의 실력자. 근데 공자가 아팠던 모양이죠. 개강자 약을 보내준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약을 보내줬으니까 예를 잘해야 되니까 절을 하고 당연히 받았죠. 이게 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맛보질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약을 보내주긴 했지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병에 맞는 약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잘못하면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얘는 차리되 마시진 않고 받기만 한 그 예법을 여기서 묘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경을 표시하는 걸로 이제 같이 묶일 수가 있겠습니다. 12장입니다. 구분이연을 자 퇴조할 상인화 불문말엇이다. 마구간에 불이 났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근을 하면서 말씀하셨다. 퇴근하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다쳤느냐? 말은 묻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거를 보고 이제 사람을 중히 여기고 짐승을 중히 여기지 않는 공자의 인간 중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자가 그렇게 썼어요. 글을. 구분, 자태조와 상인화까지는 이건 팩트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불문마라고 해서 기술자가 자기 기록을 슬쩍 끼우는 거죠. 말은 묻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말 묻지 않은 거를 사람하고 대조시킴으로써 읽는 사람에게 유도한 거예요. 기록이 여기 이제 교묘하게 기록을 한 건데 여기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어떤 마구간이가 문제가 돼요? 이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공구 노나라의 공식적인 마구간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하는 동안 마구간에 이제 불이 난 거고 공자가 이제 그거에서 여쭤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론이 있어요. 노나라의 춘추에 마구간에 불이 났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이거는 마구간이 공식적인 노나라의 마구간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건 아마 공자 개인 마구간이었을 것이다. 공자가 조정에 있는 동안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불이 났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사람이 다쳤느냐라고 이제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건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공구라고 그러니까 노나라 공식 마구간으로 읽었을 때 얘가 약간 달라지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지금 탱크란 말이에요. 일종의 군사주의의 흔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사람에 대해서 묻고 말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건 군사주의에 대한 일종의 부정과 외면 일부러 묻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말이 중요한데 실제로 말이 중요하거든요. 말을 묻지 않은 건 이 일종의 노나라가 이 군사주의에 팽창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그 외면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혀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끊기를 이렇게 끊는 거죠. 상인호불, 상인호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부자는 이게 의문사 이 부자죠. 이렇게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을 묻혀야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기록자의 그 주관이 전혀 안 들어 완전 팩트만 보고한 기록물이 되는 거죠. 공자가 말도 물은 게 되고 사람도 물은 게 되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여하튼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8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